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서부터 문제풀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이 중근을 가질 때,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린 두 가지 생각을 해야지.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은 0이면 중근이죠. 두 번째는 그렇죠. 바로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도 중근입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래도 앞쪽에서 배웠었던 완전 제곱식은 0을 이용해 볼 텐데 중근을 가질 조건은 완전 제곱식은 0이다. 이거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조건은 2차 항계수 1일 때 x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되니까 결국 3k 플러스 1이 얼마이면 된다는 얘기야. 4, 4, 16이 돼서 3k는 15니까 k의 값은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아, 그럼 k 값이 5면 k의 5를 대입해 주면 x제곱 더하기 8x 한 다음에 k가 5면 3, 5, 15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6은 0이 돼요. 왜? 그때 중근까지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마의 완전 제곱이다? 바로 x 한 다음에 그 절반해 준 녀석 있죠? 1차 항의 계수 절반해 준 플러스 4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였지. 그죠? 결국 0의 제곱만이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가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중복되는 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근을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a라고 했죠. a. 그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k는 5니까 둘을 더해주면 5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과는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뭐 또는 이 풀이가 보통 이렇게 문제집에 다들 돼 있겠지, 그지? 근데 이런 풀이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자, 중근 a를 갖는 2차 방정식은 x-a의 제곱은 0이잖아. 2차 항계수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요 앞에 들어오는 게 그냥 1이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걸 전개해서 얘가 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 둘이 똑같은 식이면 되니까 x의 계수가 지금 얼마이면 돼? 바로 8이면 된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2a가 8이니까 a의 값은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a가 마이너스 4면 그때의 k 값은 어떻게 할 거냐? a가 마이너스 4면 상수항이 얼마예요? 바로 16이잖아. 맞죠?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인데 상수항이 여기서 3k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요 1차 방정식에서 k를 구하면 k의 값 5가 나온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둘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우리 7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일단 띄워놓을 테니까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 잠깐 연습장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너무나 유명한 문제죠. 어렵다기보다는. 자, 두 2차 방정식 풀 수 없어요. x의 값을 즉 상수를 구할 수 없어. 수로. 왜냐하면 a가 있고 b가 들어있으니까. 그죠? 근데 공통인근이 x는 2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2는 요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방정식도 만족해. 앞에 방정식을 기억, 뒤에 방정식을 니은이라고 해보면, 자, 먼저 기억 방정식에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해 보면 2의 제곱 4, 3, 12, 그 다음에 x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0이니까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 자, 이제 니은 방정식에도 똑같이 공통인 애가 2니까 x에 2를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2의 제곱 4,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여기서 2b는 거꾸로 마이너스 8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계가 좀 여러 개고 서술형으로 잘 나올 만합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이 아닌 근, 이 무슨 얘기야? 우리가 흔히 2차 방정식 풀면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근데 하나는 2란 얘기고 그거 말고 나머지 한 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에 a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잖아요. 기억에 a의 마이너스 2를 이제 대입하잖아. 그죠? 그럼 다시 써보면 뭐가 돼? 3x제곱 마이너스 5x 한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요거는 해를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나올까? 공통인근이 2라 그랬으니까 2는 하나 반드시 나올 거고, 2 말고 다른 한 근을 얘기해요. 공통이 아닌 다른 한 근. 그걸 p라고 했다는 얘기지. 아, 그럼 요거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법으로 할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2 곱하기 3x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x의 값은 2 또는, 그쵸? 예상했던 대로 공통인근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요 또 다른 한 근이 바로 뭐란 얘기야? 지금 p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니은 방정식도 이제 b에다가 뭘 대입할 거예요?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면 대입할 때 부호 주의하죠. b에 마이너스 4면 마마4니까 뿔4. 그럼 요 2차 방정식 풀면 반드시 한근은 뭐가 돼? 2가 될 거고 그때 나머지 한근을 q라고 한다는 얘기니까 2, 6, 1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6이 0이기 때문에 x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일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공통인 근이었고 다른 한근, 공통이 아닌 다른 한근을 q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값이 q가 되겠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PQ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P가 마이너스 3분의 1, Q가 마이너스 6이니까 둘을 곱하면 결과는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7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풀 수 있겠죠. 단계는 좀 복잡해. 그래서 서술형으로 잘 나오겠죠. A, B 구했니? 확인하는 거. 뭐 3점. 그 다음에 A에 대입해서 다른 한근 P 구했니? 다른 한근 Q 구했니? 그 다음에 둘의 곱 제대로 구했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8번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 활용인데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1차 방정식 활용이나 아니면 연립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보다는 좀 낫죠. 그죠? 자, 연속하는 세 홀수가 있다. 가장 큰 홀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홀수의 곱의 2배보다 11이 크다. 저걸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연속한 세 홀수를 잡아야 되겠죠. 미지수로. 근데 우리가 홀수하고 홀수 사이는 예를 들어서 연속한 세 홀수 써보면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2가 작고 2가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수를 x라고 놓으면 하나 작은 홀수는 x-1이 아니라 x-2고 하나 큰 홀수는 x 플러스 2가 될 거다. 이렇게 세 홀수를 먼저 잡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식으로 옮겨볼게요. 가장 큰 홀수의 제곱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 가장 큰 홀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홀수의 곱 x와 x 빼기 2의 곱 됐죠? 곱의 2배. 이것을 또 2배. 됐지? 이거의 2배보다 11이 커. 누가 커? 아직도 이게 큰 거야. 그러니까 작은 쪽에다 더해줘야지 큰 수와 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 등장하죠. 요거 풀어봐라 라는 얘기니까 일단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우변은 2x제곱 마이너스 4x 그 뒤에 플러스 11이 있고요. 자, 이거 사사삭 이항에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까지 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는 1 또는 뭐가 된다? x의 값은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x가 1이 되면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 돼. 근데 우리가 짝수홀수 얘기할 때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 안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버리는 거고 x가 7이면 세홀수는 가운데가 7이고 하나 작은 게 5고 하나 큰 게 9겠지. 이렇게 세홀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세홀수를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세홀수를 더해보면 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와서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맞힐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이렇게 도형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도형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합니다. 그죠? 근데 도형을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cm하고 24cm인 직사각형에서 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8이고 세로가 24니까 뭐 세로로 좀 더 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가로가 18cm, 세로가 24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늘어나.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1cm씩 줄어들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났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새로운 직사각형이 그려질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넓이가 처음과 같아진대. 지금 선생님이 조금 사실 잘못 그렸지. 이게 좀 더 하얀색이 크죠. 분홍색, 주황색보다. 어쨌든 근데 이게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럴 때 몇 초가 지나서냐? 당연히 x초가 지났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늘어난 가로의 길이는 1초에 2cm씩인데 x초가 지났으니까 2xcm일 테고 줄어든 길이는 얼마예요? 1초에 1cm씩이니까 x초가 지나면 그냥 x가 줄어 있을 거야. xcm.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18 곱하기 24잖아. 그죠? 이거랑 뭐가 같아지는 거? 새로운 직사각형.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2x 플러스 18과 세로의 길이가 지금 24 빼기 x겠죠. 그죠? 이게 같아지도록 하는 x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숫자가 좀 크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2를 빼내보면 2가 이렇게 될 테고 여기가 9가 되겠죠. 이게 바로 2x 플러스 18이었고 양변을 2로만 나눠볼까요? 2로만 나누면 뭐 이걸로 나눌까? 12 이렇게 될 거야. 뭐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해야 돼. 자 18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2, 8에 16, 8, 1은 8, 216. 좌변은 216이고 우변은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되고 1차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24x니까 플러스 15x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면 24 곱하기 9니까 4, 9, 36, 2, 9, 18, 216 복잡하다 그죠? 계산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어우 뭐야 둘이는 지워지네. 그럼 결국 이 항에 보면 x제곱 빼기 15x가 0이니까 공통인수를 빼내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x의 값은 0 또는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사실은 반드시 상수항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상수항이 없어야 반드시 x가 하나 나오고 나머지 x 마이너스 몇이 나와요. 그래서 0이 반드시 나와야 돼. 왜? 0초라는 건 뭐야? 바로 움직이기 직전이니까 처음 넓이하고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0이 나오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15초 후 이걸 바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15초 후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또 요 강의의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올리고서 조회수가 물론 뭐 선생님이 유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몇천 건 몇만 건 이렇게 가진 않아요. 예, 그냥 선생님 혼자 뭐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혼자 조용하게 이제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인데 어쨌든 조회수가 좀 있어서 선생님이 또 신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아 10번아 네 10번이 잘 이렇게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가서 직접 넘겨 주면 되는데 잘 넘어가지도 않죠. 뭐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10번 나왔나요? 네 나왔죠. 그럼 또 가는 거지 뭐 혼자 찍는 건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이게 정사각형이야. 여기에다 폭이 x미터로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대. 이건 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워낙 잘 나오니까 한 거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도로의 넓이가 지금 네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 이 넓이의 합이 28제곱미터가 되도록 하는 요 길의 폭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했지 우리? 뭐 너무나 유명해요. 자 우리는 이 세로로 난 길을 갖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붙일게요. 오른쪽으로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로로 놓여 있는 길을 갖다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가서 붙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그 도로를 제외한 땅 네 군데가 뭘로 바뀌냐면 이 부분 하나로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왜? 길의 넓이에 변화가 없거든. 이 길을 이렇게 옮기고 이 길을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길의 넓이에 변화가 없고 전체 넓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은 땅도 넓이가 변함이 없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 이 남은 땅의 가로의 길이는 길의 폭이 x니까 8-x가 될 테고 세로는 뭐가 돼? 똑같이 8-x가 됩니다. 결국 이 땅의 넓이는 8-x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그 넓이가 도로의 넓이가 28이네. 도로의 넓이.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반대로 이렇게 풀면 되죠. 전체 넓이가 88에 64잖아. 여기서 도로가 28이니까 빼면 36. 이게 뭐야? 땅의 넓이겠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 전체 넓이에서 도로를 뺀 게 남은 땅의 넓이. 지금 여기 보니까 남은 땅이 아니라 보통 문제집에는 다 남은 땅인데 여기는 도로의 넓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식을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 그냥 간단하게 완전제곱식 풀이로 가도 되지만 6의 제곱이 36 또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 36이죠. 8-x가 6 또는 8-x가 마이너스 6이다. 여기서 x를 구해보면 x는 2가 되고 여기서 x를 구하면 14인데 길의 폭이 14일 수는 없잖아. 그죠? 요 길이가 8밖에 안 되니까 결국 x의 값은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다음 11번서부터는 이제 2차 함수 문제고 2차 함수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반응을 보고 선생님이 다음 문제도 또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함수 올려주세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셔. 선생님이 신나서 예, 또 찍겠죠. 그거 다 찍고 나면 수능 문제 또 뭔가 막 하고 싶겠지, 그지? 2학년도 찍어주고 싶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